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토크 명쾌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예술이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문 기자,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지 알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한 주였는데요. 네.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네. 10일 월요일 하루에는 2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네.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15명이나 됩니다. 네.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에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예, N체 감염이 이제 속출하면서 검사 수요도 굉장히 폭증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대기 행렬이 제주시 보건소 주변 도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진단검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11일 하루에만 2,690건의 진단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루 2,000건 이상의 검사가 진행이 된 것이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서 딱 4번인데 이 중 3번이 지금 5월 달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인력을 총동원해서 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민간 업체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 좀 제주가 선전해 왔다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의 확산세는 관광객이 이제 제주로 오거나 아니면 아무튼 다른 지역에서 뭔가 외부에서 유입돼서 확산되는 양상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확산은 도민 간의 접촉에 의한 지역 사회 내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경로를 살펴보면요. 제주국제대 소속 운동부 가운데서 다른 지역에 다녀왔던 사람이 확진이 됐고요. 이후 합숙훈련을 함께하던 선수들 사이에서 무더기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을 다녀오면서 이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연결고리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족, 지인 모임 등 개별 단위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교, 직장 등의 동일 집단과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나면서 같은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을 다녀온 고교생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연쇄 감염이 이뤄지면서 일파만파 확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에서도 재학생들이 무더기 감염이 되고 일반 고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학교들이 다 등교 수업을 중단을 했어요. 네, 제주대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전 교과목에 대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학교 165개 교에 대해 1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했고요. 확진 학생과 자가격리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대책으로 일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직원들도 확진자가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 근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뭐 공직자들도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모임을 중단하기로 했고 네. 영업 제한 업종들도 대폭 확대가 됐고요. 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좀 방역 수칙을 지켜서 확산세가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 이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입니다. 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제주시 오등봉공원 그리고 중부공원에서 민간특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은 해놓고 장기간 공원으로 개발을 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지구 내 땅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당연히 개발도 안 하면서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1999년 공원,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자 정부에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을 해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그 도심 내 어떤 녹지 공간 확보했던 것에 다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려면 이제 자치단체가 땅을 다 사들여서 공원지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몰 끝에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을 개발하는 대신 일정 부지의 개발권을 주는, 그게 민간 특례 사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내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만 4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걸 다 사려면 8,900억 원이 넘게 드는데요. 그러나 보니 말씀하신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미집행 공원 부지를 민간이 매입해서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행정에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나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 겁니다. 지자체가 매입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이런 민간 사업자의 개발 수익으로 보상한다는 취지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 내 매입된 사유 토지를 매입한 뒤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네.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 이 대상인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네. 네, 오등봉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자로 제주도가 호방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 사업자로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호방건설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공동주택 1,429세대, 제일건설은 중부공원의 782세대의 공동주택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두 곳 다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얻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제주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문제가 그렇죠. 정말 심각해지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이 나서서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계획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각종 심의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도의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는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계획이 미비하다면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오등봉공원에 공유지 공시지가 산정을 두고 또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사유지를 2008년부터 사들였는데요. 시민단체가 이들 도유지의 공시지가를 분석해 봤더니 아파트 개발 계획이 발표하기 3년 전인 2016년부터 공시지가가 급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2016년 40%나 뛰었는데 주변 사유지에 비해 2배나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제주도가 도유지의 공시지가를 올려서 건설업체로부터 더 많은 보상비를 받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주려 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많은 보상비를 받아 세수를 늘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편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게 아닌지. 이 외에도 제주도가 땅을 살 때 9차례에 걸쳐 필지를 쪼개서 매입하면서 토지주의 탈세를 도왔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근거를 제시해라라고 요구를 했던데요. 제주도의 해명은 뭔가요? 네, 제주도는 땅을 사고 공시지가가 오른 시점이 개발이 결정되기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땅을 쪼개서 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는 공시지가를 산정한 근거가 불투명하다면서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네, 송재호 의원의 선거법 재판 소식입니다.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어요. 네. 그 네. 검찰 구형이 징역 6월이었죠. 징역 네. 6월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의원직은 일단 유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유지가 됐고요. 송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나는 5.18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추념식에 참석해서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시라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 발언 하나랑요. 또 하나는 제주 MBC 선거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재직 당시에 무보수로 일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네. 법원은 5.18 유세에 대해서는 유죄,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유죄로 판단한 5.18 발언의 경우는 허위사실 정도가 약하고 지지율에 사실상 큰 변동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 계획이 있나요? 네, 일단 송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애초 징역 징역을? 6개월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뭐 1심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는데 항소심에 따라서 또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보니까 예, 네. 재판 일정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는 JDC 사업 중에 하나이죠. 헬스케어 타운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JDC가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침 개정을 제주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들 일고 있는데 패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나요? 예. 네, 날이 부쩍 더워졌어요. 네. 요즘 코로나19가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 다들 네. 뭐 안부를 이렇게 묻게 되네요. 네. 뭐 특별하게 뭐 건강은 이상이 없는데 네. 다닐 곳이 적어져가지고 그게 조금 이게 활동 반경이 줄어들었달까 그런 부분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의원님도 예. 이번 주 지금 제주도에도 이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하죠. 지금 뭐 불안하죠. 긴장 속에서 또 지내고 또 나름 활동력은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좀 우리 도민들이 여러모로 좀 고통들이 좀 많죠. 예.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잘 버텨내야죠. 네. 서귀포 쪽은 괜찮습니까? 오늘 넘어오면서 봤는데요. 네. 오늘 대기 수준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네. 날씨. 한라산과 이 516 도로를 넘어오면서 내려 보이는 이 제주시의 이 광활한 뷰, 이 제주시 앞바다의 전경 너무 좋았습니다. 네. 즐기면서 왔는데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돼가지고 모든 도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 뷰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날씨 너무 좋았는데 이 방송이 나가는 토요일 날도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JDC가 지난해 5월부터 그 헬스케어 타운에 의료 서비스 센터를 짓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의료기관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지 그 설립 지침을 좀 개정을 해달라고 도에다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예. 어떤 내용을 요청을 했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우리의 이제 공식 정리맨이 있죠. 네, 정리맨 출동하시죠. 예. 그 의료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부터 지금의 헬스케어 타운에서 어떤 지금과 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려던 기관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제 단지 관리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의 전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7년에 당시 이제 이광희 전 이사장이 계실 때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의료 서비스 센터의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관리와 홍보 외에도 이제 뭐 의료 연구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정부기관의 제주 분원 같은 거를 유치하기로 하고 아울러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국내 의료기관의 유치를 함께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요. 문제는 의료기관의 유치를 이제 어쨌든 해야 되는데 현행 의료법 48조에 따르면은 의료법인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아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최종 인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거든요. 도지사인데 제주도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은 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확보해야 한다. 관로해가지고 임차 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만 보면은 굳이 이걸 임차를 하든 자기가 자기 재산을 보유를 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최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지침에는 임차가 불가하게 돼 있다 보니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JDC의 헬스케어 타운이 지금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시행자인 JDC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의료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분양을 할 수 있으면은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매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지침을 임차 불가 지침을 좀 어떻게 완화해달라고 지금 JDC가 제주도에 지금 요청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받아들이게 되면 좀 어떤 그 변화가 있게 되나요? 지금 규정으로 했을 때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7년 이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제 조건부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건데 네네. 뭐 제주도의 지금 어떤 반응이라든지 뭐 예상이 어떤 결과가 될지 뭐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우려되는 게 좀 많죠. 그 JDC는 나름대로 사업을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제 실현하는 것이지만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이 지금 하게 되는데 이게 만일 이제 설립이 허가가 만일 지침이 완화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든지 여기서 지금 우려 제기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길까봐 지금 우려가 많은데 돈은 지금 좀 긍정적인가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 완화를 요구하는 쪽,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쪽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을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이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쪽,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완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완화를 해달라는 조건 자체가 제주만 할 것인지 다른 데들은 그렇게 안 하는 굉장히 특별한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하고 부산 거기에서 이제 임차를 하는 경우 가능한데 다만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법인이어서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얘기한다면은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듯이. 그런데 이제 그 임차인 경우에 가능한 것은 분사무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 사무소는 아니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만 조건을 충족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뭐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그 사례에 비추어서 그 사례에 제가 볼 때는 그걸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더 그 제한 조건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우리 공공성 강화를 하려면은 사실 이 대한민국의 의료업계의 85%는 민간입니다. 공공 부분은 15%에 불과하고 85%의 민간 병원이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약간 그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갖춰라, 또 인력도 갖춰라, 또 영리행위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의료법인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법인 설립 허가를 안 줍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대부분이 제주도와 같은 임차 불러 이러한 기준을 지금 두고 있고 아까 우리 부 변호사님 말씀하신 강원도하고 그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를 허가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그 원주 혁신도시를 이렇게 좀 추진하기 위해서 임차 불러를 허용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들어와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냥 제도로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부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임차 불러를 허용했더니 요즘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의료병이 난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저는 그 부산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뭐 그렇게 구전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공공성을 강화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료 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곳이 서귀포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지역이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그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JDC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료지원센터는 기존의 그 병원급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존 그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료 관련 법안의 규정을 준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크게 발생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서귀포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더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리고 아까 강원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입지 조건이 병원도 수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과 그 영리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영리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 돈을 번 것을 그 병원을 투자하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병원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 그 JDC가
궁여지책으로 병원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임차 조건으로라도 길을 좀 터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임차를 만약 허용하게 되면은 일단 도내에서도 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스케어 타운에만은 왜 임차 허용을 하고 우리 뭐 서귀포시의 다른 지역이라든지 제주시라든지 여기는 왜 안 되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부산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 이외에 전국은 다 임차를 지금 불하고 있거든요. 강원도는 그냥 제도로만 있는 것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 강원도 그 의료팀 그 운영 지침을 보면은 강원도가 여러 산골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정선이든 뭐 이런 이루 취약 지역에 또한 그 좀 강화하기 위해서지 원주라든지 아까 저 뭐 춘천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어떤 도심권에는 상당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조 상당의 그 사업을 지금 투자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된 게 이제 콘도, 거의 1조 사업의 대부분이 숙박시설, 뭐 이런 호텔 이런 식이지 원주의 그 혁신도시 거기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의 어떤 도시의 학교를 비롯해 갖고 12개의 아파트 단지 뭐 인원이 한 3만 명 거기에 이제 기업들 뭐 의료 관련 기업들 지금 현재 한 30여 군데가 입주해서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헬스케어 타운은 이게 따로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하나의 관광단지화 되어 있는데 여기 아무리 의료를 지금 뭐 병원 하나를 유치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활성화될 것인가? 예. 저는 사업성 전체에 대해서 좀 그 재점검을 하고 좀 저는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병원 하나를 유치했다고 해서 그 사업성이 다시 이제 복귀가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병원 하나를 설치하는 것부터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게 지정이 되었고 왜 개발이 되었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건데 사실 제주도 전체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적 로드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국제자유도시를 아예 포기하자.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계획을 다 철회하겠어.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헬스케어 타운을 비롯해서 뭐 영어교육 도시를 뭐 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영어교육 도시의 지정도 철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주도가 추진해 왔던 것을 지금 과거의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안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손실보상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경우든 행정이나 우리 정책이라는 것은 쭉 이어져 가는 이 계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헬스케어 타운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주도가 헬스케어 타운에 1조 몇천억 원의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설을 한 부분도 애초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 계획이 없었던 거를 새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법을 제가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법적 안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성.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게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보상일 변호사님께서는 뭐 보수적인 정당에 있고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니까 상당히 뭐 그런 의견에 국제유도 계획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꾸로 의료의 안정성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만 어느 특정 그 단지에만 특혜를 주게 되면은 의료 체계 대한민국 의료 체계 전반적으로가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 제주도의 의료 체계도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일단 의료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후에 이렇게 임차나 이런 것들을 풀어져서 운영이 됐을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뭔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무장 병원이 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도 해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논란에 대해서 그게 좀 지나친 우려인 건지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조금 집중돼서 더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보죠. 네. 사무장 병원 말씀을 먼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병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그 내용의 부작용으로 말하기가 어렵죠. 그럼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 이제 의료법인을 임차한 건물에서 운영하다가 뭐 일정 기간 수익이 안 나가지고 바로 뭐 발을 빼버렸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던 의료기관 하나가 없어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인데 사실 이것은 기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물과 자기 토지에 그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폐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이 사안에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 의료 수급 정책 전반적인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사실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 강화라고 이렇게 아까 우리 홍명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JDC가 추진하고 하고 있는 그 의료지원센터는 기존의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우려를 하고 계시는 영리병원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그 투자자들에게 분배가 됨으로써 재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센터가 의료기구가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그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영리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 뭐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반론들을 좀 제기하시고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사무장 병원은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뭐 저희 의회에서 우리 김대진 의원이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지역군 김대진 의원이 요청에 도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간이 만일 허용을 하더라도 7년에서 병원 했다가 환자 돌봤다가 기록도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식으로 해갖고 7년에서는 곤란하다. 7년이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적어도 한 30년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게 도의 그 자문 변호사의 그 자문 내용입니다. 이런 우려들. 그 다음에 도의 자문 변호사들도 또 걱정하는 게 이게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다. 아까 같이 뭐 우리 헬스케어 타운을 어떤 식으로 살려보자는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은 이게 전국적인 문제, 부산을 제외하고는 지금 없거든요. 전국적인 특혜, 우리 제주 지역 어떤 제주시나 서귀포시내 다른 의료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의 특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요. 또 의료법인이라는 게 이제 이 매출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부문해서 이제 추구를 하는데 의료업과 이제 부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의료업은 사실 이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부대 사업들을 많이 이제 완화를 해줬죠. 완화를 해줬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숙박업이라든지 여행업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숙박 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숙박 단지와 병원을 하나 유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JDC와 그 병원을 어떻게 보면 고용 또는 유치를 해서 JDC가 영리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거를 좀 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어떤 우려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우려입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JDC가 좀 투명하게 그러면은 어떠한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라든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따리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얘기할 시간이 네, 있다면 짧게 말씀 좀 이야기하고 드리면 넘어가시죠. 우선 부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부대 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인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없이 병원 개설을 하면 부대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지금 쟁점이 된 것은 임대를 해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풀어줄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그 통제 장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 기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이 기우라고 하셨는데 너무 과한, 그러니까 뭐 도에서의 해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계속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들. 빌미가 돼서 계속 나오든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나오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올 초부터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런 싹을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특별법 제도 개선들을 논의를 했었고 초안에는 또 영리병원과 관련된 조항들이 다 삭제가 돼 있다가 다시 그냥 넣는 걸로 다시 이야기가 되고 뭐 거기서 이제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법 개정까지 갈 수 있는지는 뭐 좀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 보는 시선들도 많았지만 아무튼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이제 논란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어떤 논란의 씨앗들이 있는 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리가 필요한 것인지. 네. 참 그 좀 전에 저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라가지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헬스케어 타운이 참으로 그 대한민국 전체를 갈등으로 몰고 간 그 영리병원 논란으로 그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이 의료 지침 완화가 지금 전국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지금 다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은 이 의료센터에 그 과연 사전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건물부터 지금 지어서 지금 현재 공정을 50%를 해버렸습니다. 그 지침상 분명히 임차 불허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지금 이미 50% 건물을 지어버렸다. 이 얘기는 JDC가 타당성을 과연 제대로 검토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건물 지어놓으니까 이제 뭐 허가 안 주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배짱으로 과연 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서 상당히 좀 일단 보는 눈이 안 좋고요.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공공병원을 유치하겠는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최근에 그러면 지금 유치하겠다는 병원이 어떤 내용, 어떤 병원이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런 거를 도민에게 밝히든지 아니면 뭐 좀 영업상 비밀도 이런 거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좀 뚜렷한 그런 어떤 설명들이 지금 모자란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홍명한 의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JDC에서 의료지원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이 사업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보통은 이제 병원을 지으면 임대차를 주기보단 위탁 운영을 하게 합니다. 그럼 위탁 운영 수익을 상당 부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 운영사가 이제 가져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한 가지 추측을 해봤습니다. JDC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손실을 내게 되었는데 애초에는 JDC가 이 의료지원센터를 만들 때는 아마 이제 위탁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진 않았을까. 그런데 적자가 누적이 되는 과정에서 이걸 임차를 주게 되면 JDC의 재무 구조는 좋아져요. 임차 보증금은 채무로 잡히겠지만 임차 수익은 계속되는 뭐 우리 흔히 그걸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JDC에게는 뭐 놓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될 수 있죠. 임대 사업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에 약간의 변형이 생기지는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JDC 사업하는데 그래서 저는 국제예술 전반에 대해서 한번 그 7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헬스케어 타운도 작년 그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은 382억이던가요? 4억이 이제 적자를 지금 손실을 봤죠. 예, 손실을 봐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항공우주박물관, 첨단과기단지 뭐 신화역사공원 이거 다 합치면은 지금 4,667억 원이 지금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 사업도 과연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269억을 들여서 지금 이미 50%를 그냥 막 공사를 진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뜻대로 안 맞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은 다 룰을 지키는데 우리 도민들은 뭐 절대보전지역 손 좀 건드렸다가 구속도 되고 그런 경우도 하는데 이런 룰을 이제 와서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룰을 지키고 공사를 시작을 했으면은 그러면 중단을 하든지 뭔가 사업 방향을 바꾸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는 참 그 JDC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이런 식으로 그냥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논란의 씨앗 자체를, 그러니까 특별법에 있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보다 이제 홍명한 의원님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으신데 아마 이제 우리 제주도의 민주당 그 소속 의원분들은 그걸 이제 삭제하는 의견을 내신 것 같고 또 의외로 그 국회에서 좀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이제 그 유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맞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닙니까? 뭐 예, 예. 진실이 지금 뭡니까? 저희도 그 민주당 의원님들 내에서도 우리 네. 특별자치도의 어떻게 보면 이게 권한이어서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그나마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좀 뭐 지금 영리병원은 논란이 있지만 다른 걸로 좀 할 수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분도 좀 계시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그 전국적 갈등의 씨앗이니까 이런 부분을 아예 이참에 좀 그 특별법 개정할 때 좀 아예 좀 이제 삭제를 해서 아예 그 어떤 갈등의 어떤 씨앗을 아예 없애자라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심도 있게 토의하고 있고요. 네. 표결로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그 아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을 좀 중요시 여기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아예 이 영리병원 씨앗을 없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현재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 영리병원이라고 표현되는 뭐 정확한 명칭은 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인데 영리병원이라는 표현을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저도 그 표현을 쓴다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라는 게 환자에 대한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부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부대 사업에는 그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시장을 그러면 의료법인이 아닌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아닌 다른 제3의 사업자가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게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 있지 않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 부대 사업과 관련해서라도 그 아까 말씀하신 의료의 공공성 차원은 대표적인 것이 환자의 치료거든요. 환자의 치료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지금 당장의 우리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미래를 볼 때는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회에 있는 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업에 대해서는 뭐 큰 논란이 없는데 이제 지금 영리 부분은 부대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데 현재 우리 제주도 조례상에는 8가지로 딱 이제 한정을 해놔 있습니다. 8분야 그렇죠. 이외에는 부대 사업을 하지 못하고 만일 그런 이외의 부대 사업을 하게 되면 의료 개설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아주 강력하게 지금 돼 있는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의료 부대 사업의 핵심은 이제 관광 숙박업인데 참 이게 우연치고는 참 그런 게 헬스케어 타운이 하나의 어떤 이게 유원지 숙박단지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과 숙박업이 예를 들면 JDC와 그 의료기관 간 담합이나 야합을 해서 이게 이 부대 사업을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영리행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뭐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우려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미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헬스케어 타운 사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녹지국제병원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소송에서 1심이 네. 끝났고 지금 이제 2심 진행 중인데 현직 변호사시니까 소송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소송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2심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전 1심 판결문에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읽으면서 오히려 1심 판결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구체적인 사안의 타당성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 과연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를 갖고 볼 때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법적 안정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영리병원을 인가를 내줬거든요. 그리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뭐 사실상 이제 인가가 취소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절차적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그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의 절차적인 위반의 문제, 실체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차적인 문제를 그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이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통해서나 또는 행정기관의 뭐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게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보호 못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1심 판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2심 판결에서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제대로 잘 보장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헬스케어 타운 사업 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얘기를 좀 진행해봤는데 서귀포 시민이시잖아요, 고 기자님. 네, 계속 침묵을 지키시고 제가 깨워드리려고. 아니, 두 분의 이 불꽃이 너무 화르르. 아우, 이게 됐네요, 됐어 제가. 조명이 맞죠? 네, 그 서귀포 시민으로서 네.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귀포 헬스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 타운에 뭐 예를 들어서 공공병원이 들어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지금 JDC가 뭐 일반 소규모의 병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과연 서귀포의 의료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할까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서귀포 시민들은 물론 숫자도 숫자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귀포의 가장 공공의료의 핵심인 서귀포 의료원의 어떤 그 의료 수준의 질과 어떤 의료 서비스를 좀 이 상승을 요구를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헬스케어 타운의 당초 취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헬스 산업을 통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부의 달성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굳이 공공의료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헬스케어 타운은 핵심은 지금 현재는 숙박업이죠. 숙박 유원지가 핵심이고 거기다가 이제 헬스 기능을 지금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의료나 헬스 기능이 없으니까 이제 구색을 지금 맞춰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저희들도 저희 도 산하기관인 뭐 한의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라도 좀 보내서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살려보자. 의료, 바이오 이쪽으로 좀 살려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보기도 전에 지금 영리병원 논란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리성보다는 좀 공공의료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좀 하자라는 게 저희 뭐 민주당이나 이쪽 우리 원희룡 도지사도 뭐 청정 송악선을 통해서 이미 밝혔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이번에 국제도시 계획 그 3차 계획에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해서 헬스케어 타운 같은 경우는 그 산림과 해양이 서로 이렇게 융합을 한 어떤 복합치유센터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지금 JDC는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어서 이게 서로 또 맞지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도리어 그 JDC 그 미래전략여행에서 나왔던 어떤 산림과 어떤 해양 이런 어떤 치유 공간으로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일자리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야지 과거에 그 1조 사업 뭐 물론 뭐 참 거창하고 좋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제 JDC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업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과연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당초의 이 단지의 사업 취지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전혀 새로 뭐 공공의료 보건 쪽으로 간다? 아마 이렇게 가기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뭐 사실 뭐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와야지 거기는 뭐 뜬금없이 놀이시설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녹지병원이 어쨌든 뭐 지금 무산돼가지고 법정 그러니까 공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수순에서 나름대로 JDC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뭐 아까 부 변호사님 색다른 시선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국내 의료기관이라도 유치를 해서 뭔가 기능을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나마 이해를 해준다면 이해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의료 산업과 관련해서 결국 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 수익을 나눠 갖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료 산업 자체가 돈이 되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식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고유 기능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지는 않은지 그걸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촘촘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한다면 그 서귀포의 헬스케어 타운은 저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 영리병원이라는 그 이슈에 매몰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영리병원이니 사실 그 의료 R&D 센터니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색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 타운 전체에 대해서 좀 지금 아직 중단 어떻게 보면 지금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죠. 중단돼 있으니까 이 방향 전체를 좀 복합 치유 세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마무리를 하시죠. 어쨌거나 지금 JDC가 이번에 이제 의료 설립 지침 완화 요구를 하면서 헬스케어 타운의 방향성에 대한 게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 센터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헬스케어 타운의 향방을 저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어떤 그런 움직임을 이어서 무엇부터 해야 될 건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마무리 발언으로 하면서 좀 정리를 하시죠. 예, 어느 부터 하시죠? 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까 홍명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JDC가 의료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설득 작업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임차를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임차를 주는 경우에도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실제로 임차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 JDC의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 뭐 저는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 지금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게 만일 이 코로나 시국에서 공공의료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 제주 지역에서도 제주대학교라든지 서교의료원이라든지 우리 제주의료원이 버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공공의료 강화에 우리 국가공기업인 JDC가 좀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어떤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어떤 그 불필요한 어떤 논란보다는 저는 그 헬스케어 타운이 우리 공공의료 강화에 어느 정도 그 기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 의원님. 저는 이제 의료법인 그 설립 지침 완화와 관련해서 논란이 시작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도민 사회에 비춰지는가 하면 이게 마치 영리병원 논란이 재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좀 들여봤는데 이게 과연 영리병원 뭐 우회 논란과 관련해서 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 뭐 사무장 병원 가능성의 주장, 이게 뭐 헬스케어 타운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특혜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면서도 저는 사실 확신은 들지 않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도민들께서 어쨌든 뭐 명쾌한 주 방송 보시면서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이 이슈를 좀 정확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어떤 단어나 어떤 기류에 쓸리시기보다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세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